정말 포인트에서 오래 비춰줘야 돼요. 이렇게 말이. 어우, 갑자기 치고 그냥 지금 상당히 오래 기다렸는데 급하게 와서 때렸어요. 급하게 와도 때려도 이 바로 옆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바리 나이스.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게 됐네요. 좀 영상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올리도록 좀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촬영은 갔었어요. 도고 낚시터 갔었는데, 촬영이 좀 잘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또 이번 주 시간을 내서 또 이제 오늘 이렇게 탑정지에 다시 왔어요. 탑정지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웜으로 시작했던 빅베이트 운영법을 이어서 오늘은 실제 이제 빅베이트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빅베이트 같은 경우는 개념이 그래요. 이제 큰 베이트에 대해서는 뭐 베스 낚시 역사상 과거에도 계속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라이드 액션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샵할 때에 그 빅베이트들이 이제 막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출시되고 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그라이드 액션이 아니라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좌우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뭘까 지렁이 가듯이 이제 그렇게 되거나 이제 스테이 위주로 해서 오래 보여주고 하는 그런 빅베이트들이 좀 많았었죠. 그리고 빅베이트들이 금액이 상당했어요. 뭐 9만 원, 12만 원 뭐 이 정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래에 와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다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인제 탑워터의 하나의 계열로 인제 이제 글라이드 액션을 인제 좌우 폭을 이용해서 배스를 조금 더 인제 시선을 끌게 하고 올라오게 한다. 그래서 포인트에서 배스가 있을 만한 포인트에서 올려서 잡겠다라는 탑워터의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베이트는 실제로 개념을 큰 베이트, 큰 루어로 사용하셔서 해서 사용하는 게 빅베이트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보다는 작은 거를 사용하더라도 빅베이트와 같이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가면서 부드럽게 또는 빠르게 해서 그 이제 운영을 이제 하면서 배스를 잡아내야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제 누가 잘 써 못 써라는 개념은 사실 조금만 해보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제는 배스를 추론하고 배스를 이 정도에서 올라올 것 같고 여기는 배스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감각적인 것, 이제 경험적인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영향을 줄 뿐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똑같은 포인트를 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계절별로 시기별로 지금 지금 현 상황별로 느리게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뭐 오래 보여줘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데에 대해서 성공 여부가 조금씩 갈려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인제 빅데이터를 제가 이제 웜으로도 빅데이터 같이 천천히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 그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 거를 인제 같이 병행해서 항상 찍을 거예요. 그래서 자, 빅데이터 웜과 그 인제 빅데이터를 사용할 때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베스가 인제 빅데이터를 인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큰 사이즈들을 어 이 큰 사이즈들을 인제 공격을 하게 되면 얘를 와 가지고 이렇게 인제 움직일 때 와서 이렇게 축 해서 여러 단계로 와서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쳐다보고 있을 때 얘를 인제 공격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게 체구가 큰 것들은 어디냐면 옆구리, 이 배 부분의 대부분 이 옆구리 배 부분을 이렇게 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혹set하는 과정, 그 물리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무는 경우가 잘 발생이 안 될 겁니다. 퍽 하고는 인제 오는 도중에 하면
이렇게 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탁 무는, 이렇게 탁 묶는 입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인제 이제 탁 무는 입질에 이 바늘에까지 입이 들어가서, 또는 바늘 딱 물러왔다가 바늘 부분, 배 부분을 툭 건들 때 바늘에 걸리니까 인제 훅셋이 되는, 이제 한 박자 늦게 훅셋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발생이 돼요. 근데 웜으로 돼 있는 거는 유난히도 얘들이 와서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순간 물 다 전체적으로 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뱉지 않는 경우가 더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웜과 웜으로 사용해서 빅베이트 같이 운영하는 거하고, 하드베이트를 통해서 빅베이트 같이 운영하는 거에, 빅베이트 게임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훅셋이, 훅셋 포인트가 다르고, 또는 훅셋률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인제 그런 차이가 있고, 자, 웜으로 하는 거의 최대의 장점은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 많은 인제 깊숙이 집어넣어 가면서 액션을 할 수가 있다. 고사목 사이나 수초 위를 다 인제 지나면서 액션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말 천천히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완전 플로팅 웜이 아닌 이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스테이백 위주는 홀링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빅베이트는 이 인제 하드베이트로 된 빅베이트는 실제로 포인트에서 오래 머무르고 액션을 가할 수, 인제 가해서 배스를 더욱더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저보다 인제 사용이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저보다 더 사용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뭐 빅데이터를 그렇게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뭐 토너먼트에 토너먼트 위주로 인제 제가 그동안 유튜브 하기 전에는 토너먼트 위주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시즌에 잠깐씩 사용해 본 이제 그 정도밖에는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인제 제가 인제 경험임 상에 이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쪼금 더 있으니까 한번 쪼금 더 어떻게든 좀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빅베이트 종류 중에 이 몰릭스사의 그라이드 베이트 178이라는 모델을 상당히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꺾이는 각도, 이 꺾이는 각도와 이제 이오스라는 이 무게에 의해서 관성에 의한 그라이드 액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이 헤드 부분이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액션을 내가 주는 데에 따라서 수심을 밑으로 좀 집어넣을 수 있다가 플로팅을 시켜서 또 액션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얘의 대표적인 장점이 뭐냐면, 얘는 얘만의 정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 허리가 꺾여지는 각도가 약 한 45 도가 좀 안 돼요. 한 30 도, 35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얘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냐면 어 강한 인제 강한 액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순간 빠르던 뭐 처음에 시작하던 강한 액션이 되면 얘에 의한 관성에 의해서 이 꼬리가 이렇게 탁 부딪힙니다. 부딪히는 액션에 이렇게 턴을 하게 돼요. 이렇게 턴을. 그래서 실제 이 홍보에 하는 데 영상을 보면 실제로 오다가 인제 실컷 탁 서면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도는 거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베스한테는 그렇게 큰 어필을 주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돌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포인트에서 내가 탁탁 액션만 주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 자리만 계속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인제 촬영을 어떤 것으로 할까 인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초점은 좀 저렴한 것에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주로 인제 두 가지 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몰릭스 거의 그라이드 그 시리즈하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많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제 만 원대의 인제 빅베이트를 조금만 튜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튜닝을 해서 사용하는 거 해서 촬영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이제, 암프로가 알려줄게요. 최초의 스폰인데, 이 몰릭스사에 제가 이제 이 빅베이트를 촬영하겠다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그 제품 협찬이 지금 최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협찬을 받고 낚시를 진행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제품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이 회사의 제품을 명확하게 제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 탑전기에서 지난번에 그 이제 웜으로 했을 때에 베스가 그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연찮게 그냥 두 마리가 그런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상황이 쏙 많이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잠깐 봐도 베이트 피쉬가 일단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 에, 며칠 사이에 그 수온이 많이 떨어지고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날씨가 좀 진행이 돼서 얘들이 아마 수온에 지금 민감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다만 영역 본능하고 그다음에 먹고자 하는 공격하고자 하는 그 본성에 있는 놈들의 이제 그 포인트에 맞아서 떨어지면 아마 좀 성공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빅베이트 게임을 이제 하드베이트, 소프트베이트로 그리고 이제 필요한 곳에 잠깐 이제 웜낚시 추가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좋은 또 영상이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람은 좀 제법 불 것 같은데 바람의 멘트가 좀 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일단 저 브러쉬들이 저렇게 빡빡하게 지금 사이사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길들, 그러니까 브러쉬의 엣지 부분에 그 브러쉬 안에서 있던, 위에서 있던, 실제로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래도 베스는 얘를 의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올라오게끔 이제 그런 길목들을 운영을 해주면 돼요. 다만 이제 빅베이트는 떨어지는 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포인트를 지날 때는 조금 더 길게 운영을 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낚싯대는 제가 지금 미디움 헤비대예요. 그래서 헤비대를 이제 가지고 낚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테쿨로 사이사이 조금 그 웜낚시도 좀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또 있지만, 제가 좀 이제 이 손아기나 손이 많이 망가진 상태로 이걸 세게 누르질 못해요. 캐스팅 좀 부자연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큰 낚싯대, 긴 낚싯대, 복싱 낚싯대들은 제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웜낚시도 같이 할 겸 헤비대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무 사이에 붙였을 때 탁 쳐주면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빅베이트는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게 연안에서 가까운 쪽이 좋습니다. 수심이 낮고 베이트피쉬를 몰아서 올라오는 놈들이 연안에 가장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깊은 데서, 지금 요 수심이 이제 한 1.5m 될 거란 말이에요. 깊은 데서 지금 베스를 끌어올리려면 상황이 이제 탑워터에 많이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충분히 빠르게 운영을 해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같이 이제 정말 이제 쟤를 눈에 띄게 해서 오래 쳐다보게 하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 수온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정말 포인트에서 오래 비춰줘야 돼요. 이렇게 말이. 어우, 갑자기 치고 그냥 지금 상당히 오래 기다렸는데 급하게 와서 때렸어요. 급하게 와도 때려도 이 바로 옆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 사이즈가 이렇게 빅베이트를 칠 만한 큰 사이즈들이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질 못해서 주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요 사이즈들이 빅베이트를 치려면 아마 오래 쳐다보던 것보다는 급하게 와서 때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훅셋을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는 지금 한 36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 지금 와서 이렇게 과격하게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요 앞에서 지금 액션을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 저기 있는 놈이에요. 저기 있는 놈이 얘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액션을 주고 가만히 기다리고 저는 이 밑에서 올라오길 바랬는데 여기에서 와서 입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빅베이트의 가장 장점은 오래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만 정말 적절하게 포인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라이드 액션으로 넓은 좌우의 이제 다트 폭을 이용해서 배스를 올릴 수 있게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라이드 베이트 178에 한 마리 나온, 스테이에 한 마리 나온 배스입니다. 자, 그리고 빅베이트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 신트를 얻었는데 요 바로 그 연안 쪽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 훅셋 타이밍이 빠르면 설 걸렸다 빠지면 저 큰 바늘이 내 몸으로 와서 꽂힐 수가 있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옛날에 거진 한 15년 됐죠. 빅베이트 쓰다가 한번 와가지고 꽂혔는데 허벅지로 완전히 관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 무게 때문에 바늘이 또 굵어가지고 뒤지게 아파요. 걸리면. 자, 워낙 큰 베이트이기 때문에 폴링 한번 처음에 캐스팅하고 나서는 한참을 놔두세요. 놔두고 나서 액션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철퍼덕하고 떨어져서 그 주변에 도망갔지만 가만히 뭔가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와서 다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고개를 돌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하고는 한참을 놔두세요. 그리고 그라이더 베이트는 물속에 충분히 잠행이 돼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한 자리를 저 주변 나무를 계속 이렇게 툭툭 치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데 다시 턴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베스를 충분히 만날 수가 있어요. 급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천천히. 다행히 공격 본능이 있는 놈들이 지금 띄워주는 경향이 뭐냐면 이렇게 와서 오래 쳐다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천천히 올라오고. 다만 이제 영역 본능이나 공격 본능이 있는 놈이 아주 과감하게 때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놈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되니까. 아까 걔는 산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애가 없고, 쟤는 공격 본능, 영역 본능보다는 공격 본능에 좀 치중했던 놈 같아요. 자, 포인트라 싶은 데는 조금 지나서 액션을 줬다가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그 자리에서 더 머무르게 액션을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빅베이트를 사용할 때는 고점대 릴보다는 한 6점대 릴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6점대 릴을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저속으로 가능할 수 있는 5점대 릴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막연한 데는 저 같은 경우는 액션을 일정하게 계속 액션 변화를 주지 않고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다가 포인트에 왔을 때 정지를 시켜줘요. 자, 눈에 컨택만 되면 어떻게든 자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컨택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체이스라 그러네요. 용어를 체이스라고 쓰던데, 베스가 내 눈에 컨택이 돼야, 아이 컨택이 되면 베스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탁탁 쳐주는 거는 큰 폭을 주지 않고 하기 위해서 지금은 릴 핸들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탁탁 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모기 활동을 했는데 캐스팅이 저까지 될지 모르겠네. 오케이. 아우, 너무 크게 떨어졌다. 홀수 짝수에 대한 박자만 잘 이용을 하면 한쪽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니까 물이 아무리 맑더라도 베스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데부터 먼저 탐색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장애물 탐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갈매기 날라온 줄 알았어. 타버트 칠 때 갈매기 정말 조심해야 돼. 갈매기 2번 내가 잡았어요. 확 치고 내려가는데 순간 컨트롤도 못하고. 저놈은 두루미도 와서 때리나? 두루미는 경험이 없네. 위로 쭉 올라와서 보고 있는 놈이 있으면 조금 마리수를 포인트 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급하게 와서 먹는 놈이 본능에 의해서 먹는 놈밖에 발생이 안 된다면 그냥 부지런히 해서 한 마리 잡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딱 베스가
저 갈 때 이 수초 사이에도 배스가 이렇게 다닐 수 있을 만한 길인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로 해서 쟤네들이 조금 더 올라오기 편한 데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요런데, 여러 홈통 같은 길 있죠? 물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안 올라온다. 그럼 없는 거야. 관심이 없던 자, 저런 수초도 아주 많은데 그런 데는 일정하게, 그리고 엣지를 지날 때는 막연하게 그냥 스테이, 데드어밍이죠. 그래서 컨택이 되는 놈 있으면 탁 이렇게 제자리에서 탁 제자리에서 또 액션을 주어질 수 있게 닷도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돼요. 한 놈도 안 올라오지? 한 놈이 또 다야. 잠바 입었지 안 되겠다. 춥다. 글라이드 액션이라는 거는 관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무게 나가는 거로 관성이 주어지는 거라 그냥 힘을 주어주고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갈 수 있는 폭만 주면. 탑워터가 항시 그런 묘미가 있는 게 눈에 보이는 놈을 잡는다라는 묘미가 있는 거니까. 정말 서서히 떠오르네. 좋아. 배스가 트레이스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건데, 오래 기다려서 떠오르는 놈을 기다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리스에 대한 그렇게 큰 기대감이 사실 좀 없어요. 근데 탑워터 시즌이 되면 쉽게 낚을 수 있겠지만, 자, 이런 갈대가 끝나는 부분, 이런 데는 통과를 시켜서 끌고 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버팅을 할 때는 쟤를 싱킹으로 튜닝 해가지고 이 안창들, 골창을 제가 이렇게 치고 오면서, 또는 사이드 쪽으로 수심대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사용을 해요. 참 탑워터 시즌에 탑워터를 이끌어내는 거는 쉬운데, 탑워터 시즌이 아닌데 탑워터를 이끌어낸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막막한 데를 할 때는 물 안에 넣었다가 완전 띄우기 전에 액션을 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 안에서 바이트를 받아낼 수 있게끔 완전 띄우지 않고 물에 집어넣고 액션 주고 나서는 스테이 줬다가 뜨기 전에 또 액션을 주고 해서 바이트를 받아내려고 해요. 산란하는 놈도 하나도 없네. 딱 본류를 향한 저런 나무들, 베이터피쉬 몰아서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데, 배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런 데는 아예 컨택이 안 되네. 아이 컨택이 안 돼. 체이스가 안 돼. 이 좋은데 할 수가 없어. 이 좋은데 배스가 없어.
아, 너무 쉽겠다. 와, 베이트피쉬 엄청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저기 모기 활동한다. 오, 피딩한다. 몰아서 먹는 그쪽에서. 일단 이런 데는 떠올리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한번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고, 주는 빨리 공격하는 걸 주로 잡을 거야. 어차피 얘는 지금 눈에 쟤네들 시야에 엄청 띌 거거든. 그래서 자꾸 던져서 철퍽도 돼서 이제 자꾸 그 베이트피쉬가 도망가는 그런 활성을 시키면, 이렇게 몰려있는 데서는 그 베스들이 같이 활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철퍼덕 돼서 자꾸 이렇게 베이트피쉬를 몰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원하는 곳에 왔으니까, 자, 이제 물속으로 집어넣고, 별도 안 하고, 놈들의 사이즈를 몰라서, 씨, 물속에서 몰고 다녀서 표면에 올라오질 않아. 물속에서 몰려다녀서 표면에서 올라오질 않아. 탕탕탕탕 끊어주면 액션이 크게 바뀌어요. 한 마리도 안 따왔다. 이 좌우폭이 이 액션을 주면 약 한 1m까지도 나와요. 이렇게 1m. 자, 한번 리트리버 한번 풀어봅시다. 리트리버하고 낚시하고 서커스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프리리그, 자, 수원프 프리리그 3호봉돌. 먼저 근거리 바닥 낚시 한번 해보고, 사이즈가 작은 놈들인지 보지 뭐. 그러네, 근거리에는 베스가 없나봐. 좀 떨어져 있나봐. 자, 이제 리트리버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막연한 리트리버, 수심대를 찾아야 되는 막연한 리트리버로 한번 해보죠. 자, 먼저 1m부터 해볼게요. 수심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나갔던 자리, 아까 빅베이트 가지고 한번 훑었던 자리를 암프로리그로 한번 바닥 낚시. 암프로리그 8분의 1온스. 자, 저는 물색이 맑을 때는 제가 좀 빨간색을 조금 사용을 많이 하긴 해요. 평소에 빨간색은 잘 사용을 안 하긴 하는데, 이제 물색이 맑을 때는 제가 좀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암프로리그 버전 1으로 한번
떠오르지도 않는 놈들을 어쨌든 한번 잡아보죠. 자, 삽입 싱커 삽입하고, 싱커 삽입하고, 바늘통. 이거 바늘이, 바늘은 너무 두껍다. 어쨌든 통과는 되네. 뭐가 돌레가 내 목에서 왔다 갔다 해. 낚싯대가 좀 빡센데 캐스팅이 되겠지. 8분의 1. 자, 여기서 처음에 시작했던 데까지는 암프로리그, 자, 암프로리그 버전 1 가지고 완전히 고정이 잘 돼 있죠. 버전 1 가지고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캐스팅이 쉽지가 않네. 온낚시 자체가 입질이 없어. 장챙이 한 마리 나온다. 그나마 잔챙이라도 한 마리 나오네. 저거만요. 한 5초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천천히 해볼게. 그러네. 잔챙이가 시간이 오래 걸리네. 지금 한 7초 정도 오니까 입질이 왔어요. 오케이. 일단 대도밍 시간은 일단 풀릴 것 같다. 좀 리액션도 되는 거 한번 보자. 야, 이렇게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빅베이트가 어렵긴 하겠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지금 한 8초 정도 걸렸어. 짠챙이도 대더밍 시간이 너무 길어. 8초 정도. 노싱크 안 풀리고 노싱크로 해보자. 자, 안 풀리고 버전 1 노싱크로 한번 해볼게. 노싱크는 돼야 얘를 잡을 수가 있네. 생각보다 작네. 진짜 작은 놈 하다 보면 큰 놈도 나올 수 있을런지 한번 해보고 저쪽 가서 빅베이트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암프레리그 버전 1이 이게 생각보다 폴링 속도가 괜찮아요. 가라앉는 속도가 충분히 괜찮아요. 노싱크래도 아주 천천히 봉돌보다는 이제 뭐 가볍겠지만 충분히 액션을 주고 바닥 낚시하기에는 무게가 폴링 속도가 괜찮게 나와요.
그리고 살살살살 쉐이킹 해줄 수도 있고. 아이씨, 또 자네. 야, 장애물 안에서도 짠 게 나오네. 장애물 안에서도 짜라. 바람이 터졌는데 빅베이트 한 번만 더 해보고 30분 가능하니까 오, 개발이 나이스. 아, 그래도 또 한 마리 나와주네. 아유, 짠챙기지만 고맙다. 야, 그 사이에서 확 올라와서 때려주네. 고맙다 베스야. 땡큐 베스. 아, 조금 작은 베스예요. 작은 베스지만 요 앞에서 갑자기 확 올라와서 한 마리가 또 나와줬어요. 아, 고맙다. 땡큐. 액션을 빨리빨리 주니까 빨리빨리 주고 멈춰 섰다가 베스는 안 보였어요. 근데 탕 바로 액션을 들어갈 때 밑에서 쾅 하고 때렸어요. 자, 어쨌든 또 한 마리 체면을 세워주네, 이놈 베스가. 야, 때릴 뻔한데 안 올라오네. 수심은 충분할 텐데. 호구 한번 끼고 마무리하자. 바늘 사이즈. 바늘 사이즈가 너무 큰데 될려나? 야, 씨, 잘하면 간들간들 되네. 한번 껴보지. 바늘 사이즈. 우와, 바늘 엄청 크네. 오케이, 안심이 되긴 되네. 오, 개발이 나이스. 아이, 잘다. 에이. 그나마 여기서 씨알 중에서 조금 낫네. 아이고, 씨, 한 25 되겠다. 나이스. 자, 오늘 11시서부터 지금 해질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무거운 걸 가지고 빅베이터 가지고 하루 종일 중간중간 이제 안 풀어지고 조금 섞어서 이제 궁금해서 섞어서 해보긴 했지만 데드워밍이 막 7초 10초 뭐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나마 잔챙이도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고 그런 상황이라 바닥 낚시를 해볼 걸 그랬나, 리트리브를 한번 해볼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나긴 한데, 또 빅베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정말 빅베이트를 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빅베이트의 반응을 받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빅베이트에서 연알에서 2마리가 나온 거는 지금 그 앞쪽에 브러쉬들이 너무 좋은데 베스가 서스펜드 돼서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오늘 이제 빅베이트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찍으려고 왔었는데 수온이 떨어진 거 관계로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연안 가까이 브레이크해서 2마리가 나와준 게 다예요. 그래서 빅베이트는 또 성공적으로 찍지 못했지만
일단 그 몰릭스 그 글라이드 베이트에서 일단 액션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하는 거에 일단 그 영상을 남기는 거에 일단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또 그 이제 저렴한 그 빅베이트 가지고 찍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